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TV나 보면서 집에서 쉬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셜록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덕분에 범죄 현장을 누비는 탐정의 활약상은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판 셜록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간 조사업으로 불리는 탐정업 관련 법률 제정이 논의 중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오늘 입법 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유명 추리 소설의 주인공 천재 탐정 셜록 홈즈.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국 드라마 셜록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인 사설 탐정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심부름센터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피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범죄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력을 보완해 민생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민간조사 전문가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및 사고에 대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민간조사원이라고 하면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의뢰인이 필요한 정보, 자료, 사실 확인, 진실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다시 제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조사의 방법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외 같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큰 부분들이 사실 확인, 진실 규명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관련된 사실을 분석을 하는 것도 민간조사원이 하는 역할이고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조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데요. OECD를 기준으로 해볼 때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을 제외하고 33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탐정을 직업으로 또 산업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한 6만여 명,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한 1만 5천 명, 호주는 1만 명 정도가 이 탐정 면허를 받고 활동 중에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탐정이 면허제가 아니고 신고로서도 쉽게 탐정업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만여 명이 탐정업을 신고를 한 가운데 현재 한 4만여 명이 현업으로 활동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현재 공권력이 아우르기 힘든 여러 분야에서 민간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민간조사업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탐정이나 정보원은 업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줄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에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고 있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조사가 음성화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민간조사업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이후에
한 해에 400개 내지 500개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2013년도 이후로 기준을 잡아볼 때 단속 건수도 1년에 2~3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업태의 위태성이죠. 지금 현재 음성적 민간조사의 특징이 수임자와 의뢰자 간의 밀양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살상도 마다하지 않고 또 비용도 부르는 게 값이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역이용 당하기도 하죠. 이런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높은데요. 이미 민간조사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도 개설돼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간조사업 법제화를 기다리며 수업에 참여 중인 모습이었는데요. 수업 과정에 참여를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공직에 경찰 공무원으로 한 2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해왔는데, 근무를 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경찰력 가지고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민간조사업이라는 것이 국내에는 아직 없고 앞으로 이제 법제화돼서 진행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 후 이들의 취업 계획은 어떠할까? 향후 취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PIA 조사를 마치고 나면 현재 이제 흥신소나 뭐 그런 심부름센터 같은 그 불법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제화되고 또 누구나 인정받는 그런 민간조사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새로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대학교에 민간조사원 자격증 과정이 개설돼 있는데요. 민간조사업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조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법무법인, 기업 감사조사팀 등에서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조사원을 포함한 신직업 44개를 육성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간조사원의 관리, 감독 등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이르면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한국판 셜록법이라 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인데요.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뭐 도둑놈 들어왔습니다. 뭐 좀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금방금방 잡혔어요. 인터넷, 컴퓨터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범죄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범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공권력,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능력 가지고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는 한계를 벗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심부름센터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참 부작용이 많아요. 경찰청 집계로 보면 한 1,500개 정도,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심부름센터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피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에서는 민간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미아 가출인, 실종자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과 소재 확인, 의뢰인의 피해 사실 확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군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 경력을 지닌 이들에게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비업의 민간조사업을 결합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입니다.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해 국가안보와 기밀에 관한 사실, 기업의 영업 비밀 등에 대해서는 민간 조사를 금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조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을 목표로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주무부처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고 또 보완해야 할 점들도 남아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향후 보완책을 생각해봅니다. 민간조사업이 합법화될 경우 관할 부처를 법무부와 경찰청 중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송영근 의원의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에서는 법무부를, 윤재옥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청을 제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일단 민간 조사업이 활성화되면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하기 힘든 미아 찾기 등 여러 민생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행하는 그러한 정보 수집 활동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조사업자, 즉 민간 업체에게 국가 공권력에 준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민감한 국민의 사생활이나 이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방기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 민간 조사업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민간 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다음에 민간 조사원, 즉 사설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아주 강하게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행위의 허용 범위를 설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민간 조사원들의 자격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조항도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개인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그 민간 조사원들에 대한 도덕성, 윤리의식, 인성과 관련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이 강도를 훨씬 더 세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격 사회에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진입장벽을 든다든가 아니면 라이센스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이와 문제가 관련된 법으로 정한 문제를 했을 경우엔 이 분야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고, 또 이걸 지원하는 사람들 역시 이것이 사회 안전망,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보호, 이런 부분을 위한 일이니까 진짜로 본인들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조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경검찰력을 보완해 민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전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어떤 국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이제까지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서는 움직였던 주로 심부름센터, 해결사 등을 통해서 했던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것이 다 해결되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법적 안정성이 대단히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역 시절의 경험, 수사 경험 이런 걸 잘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연관되는 일을 해줄 수 있다면은 노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도 대단히 큰 사회적 기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력이 수용하기 힘든 민생의 요구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이를 위해 국회 법안들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길 바랍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과도한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자꾸 더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기한이 지나면은. 그러다 보면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직장으로서 이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현행법상 전월세 임대료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의 연 5% 이내로만 계약기간 내에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계약 및 재계약 시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정임대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의 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을 시장, 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시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전월세난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 전국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 건수는 2010년 6,400여 건에서 2013년엔 11,323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리비 봐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알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표해야 모든 그 실무자한테 잘 살림을 하고 있나 그걸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산출 내역을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정부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국세, 지방세 및 공공요금 카드 납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편 과태료의 경우에는 카드 납부 가능 여부,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부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지정 및 운영, 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재난 피해자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 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공정임대료 관련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7일 1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만든 서민주거특위인 만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까?
자격증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뭐 배우려니까 돈도 없고. 어디 윗자리 없을까요? 경기 침체로 취업하기 힘들다는 요즘,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조금 쉬워지겠죠? 이를 위해 정부는 직업훈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의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살펴보시죠.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또 비진학 고3 학생과 농어업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1년 동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받고 또 매달 훈련 장려금도 받습니다.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입니다. 구직 정보는 물론 진로 적성 상담과 취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한지도 안내해 줍니다. 올해부터 실업자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찾는 이도 늘었는데요. 혹시 그럼 어떤 과정을 듣기로 하셨어요? 10주 과정인데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면접 인터뷰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건설 수주 계약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배우면서 또 돈도 국비 지원이니까 31만 원 정도 받으면서 하게 됐어요. 최근에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은가요?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많은 구직자분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특히 20대 청년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카드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내일배움 카드입니다. 즉, 직업훈련 과정 수강 시 정부가 지원하는 수강료는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 지원되는데요. 이게 바로 국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 카드입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유효기간 1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실업자 직업훈련은 총 7,800여 개가 있으며 크게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과 일반 직종으로 나눠지는데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은 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기술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정해놓은 훈련 과정입니다. 직업훈련별로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 과정의 취업률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 그 자비 부담 비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기관 전략 직종이라고 해서 350시간 이상의 취업률이 아주 높은 직종은 자비 부담이 없는 직종들도 있습니다. 그럼 수강료를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훈련을 듣는 목적이 취업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양이나 취미를 위해서 듣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취업률에 대한 자비 부담을 두게 된 것입니다. 허투루 쓰이는 지원금을 줄이고 지원 대상은 확대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농어민에 한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생계를 위해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구직자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적은 돈이지만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업훈련 과정이 진행 중인 학원을 찾았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훈련 과정인데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으로 20, 30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 지금 어떤 수업이에요? 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총 20주 과정으로 11주 동안은 이론을 배우고요. 9주 동안은 실무 프로젝트에 가깝게 훈련하는 것이죠. 올해 30이 되는 김일권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2월부터 재취업을 위해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들으세요?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강사님 수업은 한 6시쯤 끝나고 남아서 이제 과제나 못다한 공부는 9시, 10시까지 하다가 집에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비로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 최소 350시간 이상의 장기 교육 과정으로 내일 배움 카드의 한도액인 200만 원을 훌쩍 넘지만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므로 전액 지원받습니다. 수강료뿐만 아니라 꾸준히 출석할 경우 매달 훈련 장려금도 지원받게 되는데요. 실업자 훈련 중 일반 직종 훈련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200만 원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훈련 기간 중 소정 출석 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할 경우 일반 직종 훈련은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은 최대 4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 비진학 고3 학생들도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중 하나가 항공기 정비 훈련 과정입니다. 이 진학이 아니라 이렇게 취업을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군무사관을 가려고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 역시 수강료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요.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와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 꿈을 위해 하는 일이라 너무 재밌고 네, 학교 생활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직업훈련 받아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바로 현업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빨리 배울 수 있고요. 좋죠. 뭐 부담이 없이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냥 대충 이렇게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요즘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실업자라 할지라도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입이 생긴다는 이유로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에 실업자 지원 대상 확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직업훈련 과정 이수 중에 5일 이상 무단 결석하거나 수업 참여가 저조한 경우에는 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